예.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네. 예, 수고해주신 김윤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지금부터 간단하게 질문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은 손 들고 자기소개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완. 되게 아주 참 마이크를 좀 마이크. 크게 이거 그래요. 짧다 마이크. 큰 목소리로. 그냥 아니면 이거 다른 사람 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나와서. 예, 안녕하세요. 트루스포럼의 이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거는 이제 정부가 이제 작은 정부 이런 역할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런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받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많이 실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좀 어려운 말로 경쟁 주창 이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시라큐스에서도 공부하시면 그런 데 관심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집권당에서 그런 정책을 만들었을 때 이제 정부에다가 그걸 해라라고 이제 하면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의 반발을 줄인 상태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묻고 싶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요. 내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서 가령 지금 현재 정부 이전의 정부는 그렇지 않은 정부였는데 지금 정부에 와서 이렇다 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전 정부도 비슷했어요. 다만 그전 정부에서는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정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다시 말해서 아까 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도 사회주의 정책이 막 넘쳐 흐르고 있어요. 미국도. 그래서 미국도 지금 큰일 났다 지금 하는 미국에서 이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 지금 이번에 대통령 나오겠다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여자 완전히 사회주의 정책을 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물며 한국이야?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기 살고 있는 어떤 중국 외국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대. 의식 조사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 하는 나라 사람들 같지 않다. 의식 사고 방식 사회주의 사고 방식이 너무 강하다. 자본주의 방식이 강하다는 이야기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의 평등, 쉽게 이야기하면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 이게 사회주의 방식이에요.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라고 내가 쉽게 단정하기 어려워요. 정부의 역할을 적게 하는 것만이 능사냐? 그건 아니야. 나는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큰 정부가 돼야 돼. 다만 정부가 다른 일을 해야 된다. 네? 정부가 안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말고 꼭 해야 될 일만 찾아서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모두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지금 발사.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했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했어. 그때 내가 칼럼을 썼어요. 칼럼에 그런 말을 했어. 이때까지 지구상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 내가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국민의 건강을 왜 국가가 책임져요?
그건 내가 예를 들어 그렇게 왜 이건희 씨 건강을 당신들이 책임지려고 그러냐 말이야. 이건희 자기 삼성병원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못 믿어서 자기 병 고치려고 미국 가서 그보다 더 좋은 병원에 가서 수술받고 오는 사람인데 왜 이건희 건강을 당신들이 정부가 책임지려고 그러냐. 당신들이 책임지면서 온 국민이 아니고 정부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만 가지고 다뤄도 될까 말까 한 것이 국민 건강의 문제예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 해야 될 사람의 문제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만 하기에도 충분히 큰 정부가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보면 규제, 역대 정부 치고 규제 개혁 안 하겠다고 한 정부가 있나요? 지금 내가 있을 때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했어. 규제 개혁하자. 규제 개혁의 주체를 누구로 할 거냐? 재경원이 할 거냐, 공정위가 할 거냐, 한번 했는데, 일단 왜 안 돼? 정부의 오리엔테이션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뭐든지 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정부는 해야 될 일을 생각하기 이전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건가를 생각하는 정부거든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건가. 그게 더 중요하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냐.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시장에다 맡겨라. 시장에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문제는 시장에다 맡겨라 말이야. 그 시장에서 해결할 수 도저히 내가 내 문제를 해결 못한다. 그럼 내가 노인이 아무 수입도 없고 자식도 없고 병원 들었는데 그런 사람은 나라가 해야 되지. 예, 그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꼭 해야 될 일만 찾아서 해도 정부가 충분히 큰 정부가 돼. 근데 온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가 아니라 이 정부는 온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 했단 말이야. 나는 음악을 듣고 책을 많이 읽고 고상한 것이 이게 내 삶인데 지가 무슨 소리 내 삶을 책임지나? 가능합니까?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정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뭐냐? 국민을 갖다가 하등 동물로 취급하는 밥만 먹여줘. 그럼 김일성이가 뭐라고 그랬어? 네? 이 밥에 쌀밥에 고기 굽는 먹여주는 것이 자기 정치의 목표라고 그랬지 않았어? 쌀밥에 고기 굽 먹여주면 온 국민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정부를 따라올 거다. 지금 대한민국에 쌀밥에 고기 굽 먹여주면 가만히 있을 국민들이 몇 명이나 먹여. 그 정도는 다 대충 다 먹잖아. 사람은 다 다른 삶이 내 삶이 뭐라는 건 다 다르고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이 있는데 어떻게 국가가 그걸 책임져? 정부의 능력에 대한 오해, 잘못된 인식. 두 번째는 국민의 국민이 원하는 것, 국민의 희망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생각하는 가치가 뭐냐. 다양한 가치. 그래서 이 민주사회, 자유주의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그걸 갖다 핵이라 해가지고 밥 먹여주고 고기 주면 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국민의 삶을 주고 책임질 수 있지. 그 다들이 생각하는 국민의 삶은 그런 거야.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 그런 국민의 삶을 여기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무슨 절차적 규제 이런 거 많이 고쳤어. 뭐 동해 같은 데 가면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요새 잘 되잖아요. 뭐 지하철 타고 얼마나 편리해. 나도 요새 지하철 타고 편리해. 참 많이 발전했죠. 그런 거는 좋아졌는데 정말 정부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시장의 기능을 저해시키는 규제. 그 주체가 누구냐? 지각이단 말이에요. 지각이에요. 정부가 바로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의 최대 경쟁 저해 사무가 정부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걸러 썼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면 맞아 죽지. 근데 나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공정거래위원장 한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경쟁 조건을 저해시키는 최대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3분의 1은 그런 일들 하고 앉아있어. 안 하면 이러면 하는데 해가지고 다 때려놓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부의 역할을 그러려면 뭐냐? 사고가 바뀌어야 되죠.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것 같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이 한번 물들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대중 앞에 나와서 공개적인 선사에서 나는 저항했다 라고 선언하지 않는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을 안 봤어. 그렇게 사람의 생각을 좀 우리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당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저항했다는 얘기하지 않고 난 스스로 사회주의자다. 나는 공산주의자다. 난 주사파다. 주사사다.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 것 같습니까? 안 바꾸죠. 절대 안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은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 민주주의 사상, 시장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보다 더 확신을 갖고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고 확신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왜 내가 시장경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는 사람이 돼서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의인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내놓지 않겠다. 그런 의인의 한 유형이 될 것이다. 또 나옵니다. 네. 요걸로 줄루스 포럼에 도사에 돈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마이크도 하나 좋은 거 사고 해야 되겠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대 트루스 포럼의 김상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회장님 말씀에서 강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문제는 총론의 문제다. 본질적인 문제가 정말 잘못됐다라고 하신 거에 크게 공감했고 또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의식이 마치 대통령은 우리가 뽑는다는 의식을 가져야 되듯이 가격은 소비자가 결정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식적인 부분에서 동의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자본주의, 이 시장 경제 체제라는 게 도덕 강정론이나 아니면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같은 책에서 그 위대한 그 과거의 유명한 사람들이 정의를 내렸듯이 이 자본주의 정신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도덕적인 부분에서 저는 의식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건강해야 된다고 저는 그게 자본주의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데요. 아까 이렇게 흘러가듯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다시 태어나도 미국 사람처럼 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회복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정신력은 또 기독교에서 또 나왔다고 이렇게 하셨고 저도 똑같은 신앙인으로서 회장님의 생각이 궁금한데 우리의 어떤 이 의식 수준, 이런 정치 의식이라던가 경제 의식 수준이 정말로 이 개혁을 하려면 혁명이 아닌 진화 수준의 그런 어떤 개혁을 하려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런 청년 단체라던가 아니면 그 외에 우리나라의 어떤 단체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핵심적 질문이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있으면은 뭐라고 그럴까 내가 이러고 있지 않을 텐데 잠깐 교육입니다. 교육이에요. 결국 돌고 돌아서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내 능력 범위 내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생각하는 트루스 포럼, 트루스 인 마켓, 트루스 인 가버먼트, 정부와 시장의 진실. 내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야 되는데 너무 평범하게 붙였네요. 트루스 포럼. 여러분들 진실을 추구하잖아요. 저 지식인이라면 진실을 추구해야 되는데 아까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사회가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강남 자파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기 아들들은 다 미국 유학 보내면서 미국으로 비난하고 말이에요. 자기는 다 이 사회의 모든 좋은 점의 장점을 다 누리면서 이 사회를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하고 있어.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사회가 뒤집어 엎으면 그런 사람들부터 제일 먼저 제거당하고 숫자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기본 생리 베트콩 월남에서 남쪽에서 북쪽에 동조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이 베트콩이에요. 신발이 없어가지고 헌금으로 발을 싸매고 하면서 그 땅구석에서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베트콩이라. 통일된 베트콩에서 북베트남이 제일 먼저 숙청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회주의 지금 북한 동조하고 북한 북한 언젠가는 우리가 알아야 될 존재지만 북한이 지금 생각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있는데 저 북한에 무조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통일 한국이 된다. 만약에 연방정부가 이루어집니다. 볼 것도 없이 그건 북한 주도의 연방정부입니다. 볼 것도 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교육의 중요성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경제를 뭐 몇십 년간 좀 정부에서 30년 나와서 연구소 생활 한 20여 년 합의 50여 년을 하고 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나는 진실이라고 믿고 있어.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토론을 할 여유가 있어. 공개 토론을 하자. 텔레비에 나가서 뒤로 하지 말고 텔레비에 가서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말이야. 모든 국민이 보는 데서 토론하자. 누구라도 나하고 내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토론하자. 이 생각을 어떻게 하면 많이 전달할 거냐 하는 생각. 내가 만약에 지금 나이가 내일 모레 80인데 또 지금 얼마 동안 더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해방 이후에 국민들의 의식이 70% 이상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전부 조선시대까지 그냥 양반 쌍놈하면서 모든 핍박받는 국민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온 국민이 다 평등하게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솔깃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 젊어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가슴이 없는 사람이고 나이가 들었어도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보세요. 사회주의를 해가지고 나타난 결과가 어떻게 됐나? 사회주의보다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은 전체주의 사상이에요. 전체주의 사상을 가졌던 나라, 나치, 독일, 파시즘의 공산주의, 볼셰비키의 소련, 북한, 지금 중국이 지금 저러고 앉아 있는데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가 좀 주시의 대상이에요. 이렇게 경험과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도 지금 그러고 이 북한이 얼마나 못 살고 비참한 나라인가를 한번 알아보면 나는 북한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가서 다 본 사람이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모른단 말이야.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말이야. 뭐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대하면 되겠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피부가 다른 사람입니다. 내 구조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니고세이션을 해가지고 우리 생각에 동조할 거다. 너 절대로 불가능해. 공산주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에 의해서 내가 저 사람 거기에 승복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는 절대로 협상에 진지하게 임합니다. 이 트럼프라는 자가 지금 그 모르고 앉아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첫 판문점의 정전회담이 열릴 때 유엔군 척수석 대표를 했던 어드미럴 터너 조이라는 해군 중장, 미국 해군 중장 이 쓴 책이 있어요. How Communists Negotiate.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은 협상하는가. 자기 경험을 다 짧은 책인데 써놨어요. 그걸 내가
무역협회 회장을 할 때 미국의 조야의 거물들이 오면 되게 매방을 한 번씩 다 들러갑니다. 국회의원들, 장관들, 무슨 큰 단체, 유명한 사람들, 교수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는 이야기고 당신의 나라 얻은 미래가 있었던 책이니까 지금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하고 협상한다는데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고 가라고 좀 전달해주나. 에드 로이스라고는 그 당시 하원의 외교위원장이 날 찾아왔어. 내가 그랬어. 당신은 원하면 언제든지 대통령을 만나거나 통화할 수 있는 사람 아니냐. 반드시 이 책을 읽어보고 저 북한 친구들을 만나라. 모르겠어.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속성이 팽팽한 우리가 알아야 돼. 응? 뭐 내가 신이라면 북한 친구들 마음을 싹 바꾸는 제일 좋지.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도 좀 못하시다. 안 바꿉니다. 바뀐다고 생각한다면 그 착각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거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의 속성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 돼요. 이 역사상, 전체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생각을 바꾼 데가 없어.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 히틀러가 생각을 바꿨나요? 일본에서 군국주의 사상을 바꿨나요? 전쟁에 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 이해해서 바뀌진 거야.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국민들 교육, 이 사회주의 사상, 그래서 하이에크 그렇게 얘기했지. 사회주의냐 자유주의냐 하는 거는 가치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진위의 문제다. 사회주의가 주장하는 모든 이론의 대전제가 있잖아. 그 전제는 두 가지야. 정부의 가능성, 정부의 기능, 능력, 또 하나 국민의 삶, 국민의 위시. 두 가지가 다 그 거짓이다. 거짓을 가장 든 이론이 어떻게 화학으로 수긍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한참 들어보는 말이 같이 잘 살겠다는데 뭐가 나빠? 좋은 말 같지, 좋지. 같이 잘 살 수가 있어요? 노래를 해서 잘 살아야지. 어떻게 같이 잘 살아? 아까 했잖아요. F학점, 코넬 대학의 F학점. 같이 똑같이 받자.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A학점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런 사회는 어디로 가? 노예 사회로, 노예의 길, The road to serfdom이라고 하는 노예의 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길로 지금 일로 매진하고 있어.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정부를 일로 그렇게 끌고 가고 있고 이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부터 전기를 역전의 전환. 근데 아까 내가 여기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은 아까 라진 힐크멘트가 한 지금 정말 뭐를 해야 될까? 내가 진짜 뭔가 해야 될 때다. 이 모임 얼마나 가치 있는 모임이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에 내가 이거 이야기를 하겠어요. 또 우리나라를 역사적으로 기적의 연속이야. 한국이 지금 많이 먹는 말. 내가 뭐 우리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한 이성문 박사가 한 것도 기적이고 어디 전부 근데 이렇게 기적을 해가지고 한국까지 만들면 하나님이 신이 한국에 펼쳤을까. 그렇죠. 인리 언어는 지금 이 언어를 갖고 있어. 왜? 국민들이 모르니까. 몰라 지금. 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국민들이 북한이라는 존재가 뭔지, 뭐 그냥 대충 그 정도로 내가 한 번은 누가 얘기하는 내 정부에 같이 있던 내 후배가 나오고 그래도 뭐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우리가 잘해주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딱 그렇게. 너 히틀러가 사람이야? 히틀러가 사람이야? 유태인 600만 명 중에 히틀러가 사람이야? 근데 김정일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는 히틀러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란 말이야. 히틀러는 유태인은 자기 민족을 유태인이라고 죽였지. 자기 민족을 몇백만 죽여도 눈도 굶어주고 눈도 깜짝 안 와요. 여러분들 우리 민족끼리
여러분들이 북한이 생각하는 민족이 더 낫다고 우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는 물론 아니고 나는 제1차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북한이 생각하는 민족, 북한이 생각하는 민족은 뭐예요? 김일성을 신으로 생각하고 내가 김일성 국민이 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오로지 김일성을 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해서 이게 민족이야. 그 사람이 생각하는 민족. 우리가 생각하는 학문적 의미에서 뭐 한 빗줄기에 뭐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같이 하는 인류의 뭐 인간의 집단 뭐 사진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민족이나 개념과 전혀 다른데 우리 민족끼리 말 듣기 처음 줬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 몰라서 생기는 거 너무 무식하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사상교육을 안 나왔기 때문에 사상교육. 우리나라 같이 정신교육, 사상교육을 안 합니다. 미국 저렇게 자유스러운 나라 같지만 미국의 가치, 미국의 헌법 가치, 헌법적 질서를 위배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가차없이 그냥 잡아요. 우리나라는 우리 헌법 가치를 갖다 부정하는 사람들 막 갖다 해제끼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뭐 지금 다른 방법은 없고 그저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 전파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내 이야기처럼 뭐 혼자만 보지 말고 전파하세요. 전파. 이렇게 해서 자꾸 확산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자, 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나는 뭐 어차피 버린 몸이야.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괜찮은가 모르겠어. 시간 마지막 하나.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네. 여기 없어 이걸. 앞에 나와서 네. 사실 뭐 미국이나 그 외 서구 선진국과 한국이랑 비교해 보면은 한국이 뭐 근로 시간도 더 길고 또 미국의 서구가 좀 주일제 근무하는 곳도 더 많고 또 휴가 일수도 더 많은데 한국은 전체적으로 근로 시간이 더 긴데도 불구하고 또 해외에서 보면은 뭐 한국 차는 뭐 현대차 말고는 뭐 내세울 만한 게 없고 전자제품의 경우에도 삼성 제품 말고는 딱히 뭐 내세울 만한 게 없어 보이는데 근로 시간이 더 길어도 한국이 그냥 서구를 따라잡지 못하는 게 좀 왜일까 그게 항상 궁금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책만 많이 붙들고 있으면 공부 잘하나요? 응? 공부 시간 많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전에 학교에서 공부를 여력껏 해야 되지, 그죠? 여력껏 필요한 공부를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필요 없는 거는 좀 넘어가고 이렇게 해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처음부터 책을 다 외우겠다고 타고 들어오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근로 시간이 길다. 우선 이야기가 나오기 과연 우리가 근로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서 직접 가가지고 신문도 보고 뭐 이것도 해가면서 하는 이게 우리나라 근로 일반적 사무실 형태야. 근데 여기서 그런 시간이 없는 이유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도 심지어 점심때 되면 샌드위치 안 먹고 우리는 가서 점심을 여기 구라파가 왜 미국 보통 못 살아요? 미국은 웬만한 진짜 비즈니스 런치를 하지 않으면 햄버거나 샌드위치로 다 먹대고 이래. 구라파는 점심에 나가가지고 2시간씩 포도주 한잔 마시면서 먹고 뭐 좋지 인간답게 살지. 근데 그러고 너 포도주 한 반병만 씩도 안 해도 반병 마시는데 그러고 돈 뭐 수십 이리 때렸어. 샌드위치 먹고 밥 집중해
이거 하는 놈 어떻게 하냐. 그렇다가 여러분이 부산은 이거 간단해. 물론 거기다가 유럽의 일반적인 사회주의 사상, 네? 평등 사상 굉장히 미국은 너무 기본적으로 너무 시장 경제적 원리에 중시하는 비교적 내가 많거든. 미국도 뭐 요새 엄청 저렇게 사회주의 사상이 막 넘쳐나는데 그러나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뭐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양을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지났잖아. 그렇지? 중국하고 어떻게 무슨 수가 했다겠어? 저 인구 15억인지 16억인지 17억인지 아무도 몰라. 중국 정부도 몰라요. 등록 안 하는 인구가 뭐 1억인지 2억인지 왜냐면 뭐 애 하나밖에 못 낳게 만드니까 전부 도처에 갖고 등록 안 해놓고 뭐 그런 나라 거의 저임금 부족하고 우리나라 이 어떻게 같이 같은 비슷한 물건 만들어가지고 돈벌이 지게 돼 있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중국 친구들이 못 만들면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돼? 아주 고급 제품, 기술자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그렇게 하려면 누가 해야 돼? 정부가 만들면 정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돼? 기회를 몇 개 해야지. 하루만 밤새도록 해야 되지. 막 좀 하려는데 52시간까지 집에 가. 지금 막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데 말이야. 아니 도대체 연구를 하는 사람이 무슨 시간 제한이 있고 그게 있어. 지금 뭐 어떨 때는 막 밤을 새고도 하고 말이야. 근데 5천원 땡 다치리다 하던 거 다 못 들고 가라. 더 하면 내가 걸려 감옥에 가.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임금이고 근로시간이고 다 계약에 의해서 각 개인과 기업이 결정을 해야 돼요. 계약을 통해 결정해야 돼요. 다만 그걸 그냥 내버려두니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한 근로자들이 항상 너무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좀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노동조합도 만들어서 좀 단체 기부도 좀 하고 막 임금을 주더라도 너무 적게 주면 되겠냐. 그래도 최소한 요거는 그게 최저임금이야. 그 최저임금을 갖다가 정부가 생각하는데 계속 올려가지고 말이야. 아니 이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말이야. 남의 가게들 또 어떻게 하냐. 정부가 시장을 다 밀지 못해. 그냥 할 것도 없고 그냥 놀으란 말이야. 정부가 그냥 그들고 확실히 없다고 놀아. 괜히 한다고 긁어서 당쳐놓지 말고 바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정부. 이거에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조금 어려워. 쉽지는 않아. 근데 답은 있게 말입니다. 답은 있어요. 내가 중소기업 연구할 때 박사들 보고 말이야. 뭐 이런 거 좀 연구해봐. 그러면 전면일률적으로 정부의 보조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보입니다. 제도로 만들어. 그래서 내가 야 그게 왜 시장에서 해결이 안 되지? 네? 시장이요? 이러면 박사라는 자들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친구들 시장이요?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시장을 몰라. 시장을 이해 못해요. 왜 시장이 생겨야 안 되냐? 너 세 가지를 따져봐라. 경쟁 조건이 충족되고 있느냐? 두 번째로 소비자 선택 권리가 작동하고 있느냐? 세 번째로 국제적으로 문화가 개방이 되어 있느냐? 국제화되어 있느냐?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겠죠. 원칙적으로. 그래도 해결 안 될 때 그것만 핀포인트해가지고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을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내 이론에 좀 반론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마이크를 주자 안 그러는데 내 소원상이 아니고 왜 소원상이니까 저희 손을 들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아이고 그 짧게 그럼 예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나오세요. 예 앞에서 그러면 예 사실은 그 저희 회장님께서 어려운 발표를 해주셨으니까 오늘 저희가 열심히 배우는 걸로 마지막까지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툴스포럼 회원이고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시장이 돌아가는 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독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물론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걸 안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경쟁 시스템 자체를 보호하는 그런 걸 정부가 제대로 한다면은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 것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독점이 생기기 쉽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이것에 대한 견해는 저는 경제를 걱정하고 생각해본 사람들이 다 한번 전류를 갖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제사 경제가 내가 이야기할 때 자기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자연적 독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온천 여기서밖에 안 나는데 딴 데서 온천 만들 수 없잖아, 그죠? 그거 독점되는 거야. 방법이 없어. 그 자연적 독점. 그래 정부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직접 하겠다 하는 거 독점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고 시장에 맡겨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독점이 된다는 건 왜 독점을 해요? 독점 이윤이 생기기 때문에 나쁜 거 아니에요, 그지? 독점해서 나쁘다는 이유는. 근데 남이 혼자서 이익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버려 둘까요? 시장에 들어오지. 정부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을 막지 말고 들어와서 경쟁을 하도록 경쟁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게 시장에 할 일, 정부가 할 일이야. 특히 내가 왜 아까 국제화를 이야기했냐? 국내에서 안 되고 국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삼성이 국내에서는 그린 독점 안 해요. 반도체. 그죠? 뭘 못하고도 있지만 뭐 과정이지. 경제학적 용어로 해요. 삼성 반도체하고 하이닉스하고 두 개가 나오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독점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나? 못하죠. 왜 못해요? 삼성은 국내 시장이 문제가 아니야. 해외 시장이 문제란 말이야. 해외 경쟁을 피투성이 나는 경쟁을 하고 있어. 그거 정부가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삼성에 대해서 정부가 뭐 이래라 저래라 걱정할 필요 없어. 지가 알아서 다 해. 왜? 그렇게 하면 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제화해야 된다는 거야. 국제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 규모를 걱정하고 독점은 걱정할 거 없어. 이익이 나면 그걸 가지고 배아파하면서 야, 저 새끼 너무 많이 버는 거 더 그러지 말고 내버려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국내에서 경쟁자가 나오든지 국외에서 경쟁자가 나와가지고 자동적으로 문제가. 그래서 내가 늘 끊이면 내가 여기 자료 어디도 있는데 재벌 문제 많아. 근데 재벌 문제를 규제를 가지고 풀려고 하는 정책은 몇십 년 동안 되어왔는데 결론은 안 된다는 결론이야. 내가 그 한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나는 대안은 뭐야? 경쟁을 보다 더 촉진시키는 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보다 더 국제화해 나가는 우리의 경제를. 보다 자유로워. 그러니까 똑같은 병을 발견을 했는데 처방은 완전히 180도 다른 거죠.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단 이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사람들이 쭉 있어 왔어. 근데 그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해가지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속 규제를 강화해 왔어. 근데 우리나라 재벌 체제가 바뀌어지나요?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 그 대신 뭐가 부작용이 나면 크지를 못해. 우리나라 재벌이라는 게 그저 삼성이나 뭐 LG, SK 뭐 이 정도가 그저 국제적으로 현대자동차 정도지. 말이 재벌이 재벌 아니야. 국제시장에 가면 중소형 기업 정도밖에 안 돼요. 크지는 못하는 거야. 그 대신
그 안에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으니까 정부가 규제를 하면 다른 쪽은 보호를 해주게 돼 있어. 세상에 공짜 절대 없어. 보호를 해주면 또 규제를 해야 되고, 규제를 하면 미안하니까 보호를 해주고. 그 악순환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클 수가 없어. 새로운 기업이 안 나오잖아. 삼성 반도체, 삼성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한 5개만 있으면 걱정 없잖아. 먹고 사는 걱정 없잖아. 못 나오잖아. 영원히 안 못 나옵니다. 지금 같은 구조로 가면. 영원히 못 나와. 질문 더 드려요. 밤새고 하자. 오늘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요즘 충정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후배입니다. 이게 질문이 많으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거든. 어디 가서 강연을 한다면 질문이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안고 빠진 집합이다. 근데 질문이 많으면 좋은데 시간이 마지막 질문. 네. 간단하게. 나는 괜찮아. 여러분들이 뭐 나보다 더 시간이 더 아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나야 뭐 집에 가야 뭐 늙은 마누라하고 차를 먹겠다.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는 신상규라고 합니다. 짧게 2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재벌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2012년인가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에서 한 재벌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사회 양극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도 제일 지금 중산층 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지금 우리나라 사회주의 적용화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도 이 중산층의 붕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좀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미안하지만 네이탄 정부의 그 재벌개혁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내가 이야기 안 해. 그냥 일반론으로 이야기를 이 재벌에 관한 문제는 참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예요. 또 국민적 감정적 그것도 표현하는 참. 근데 여러분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 중에 재벌 정책을 하고 있어. 또 지금 특히 이 김상조 지금 현재 이 정부의 공정거래위원장은 그 아주 집중적으로 재벌 개혁을 하고 있는데, 원래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경쟁을 촉진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 정책은 어떻게 보면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공정위원회가 하는 것에 가장 적정성에 대해서는 내가 위원장을 했지만도 입법론적으로는 이건 공정위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나는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재벌의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서 재벌이 왜 나빠요? 자, 실제로 투명하지 않다. 두 번째,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 맞지? 회장의 책임은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책임을 안 지거든. 그 다음에 뭐야? 독점, 경쟁을 제한한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을 해가지고 권한, 뭐 아들, 손자, 며느리가 있다. 혼자 먹는다.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배 구조가 이걸 갖다가 회장 체제로 하는 게 좋으냐, 지주회사 체제로 하는 게 좋으냐 하고 여기는 정답이 없어요. 가령 우리가 반도체를 한국에 했잖아요. 응? 현대가 자동차 했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덕후도 안 지어놓고 가서 수주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배를. 응? 그거 월급쟁이 사장이 할 수 있겠습니까? 월급쟁이 사장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해? 예. 그거 또 실패하면 지금 모가지인데 뭐. 모가지 정도가 아니라 다 물어내야 되니까 목사니까 이제 배임으로 말이야. 그게 사회 물게 좋다고. 오나문이 할 수 있어. 뭐, 잘해도 내 거, 못해도 내 거다. 내가 아무리 해보겠다. 리스크 테이크. 기업이란 기본적으로 리스크 테이킹이에요. 리스크 테이크를 안 하고 기업 경영을 하겠다 하면 이거는 기업가가 아니야. 근데
월급쟁이 전문 경영인이 좋은 점이 많이 있지. 전문성이 있죠. 그러나 전문 경영에 한계가 있어. 그런 리스크를 절대로 테이크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배구조가 좋으냐 정답이 없어. 그건 기업에서 내키면 돼. 자,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내가 딴 데서 이야기한 거에 보면 대한민국의 권한과 책임이 가장 불일치한 데가 어딘지 알아요? 청와대지 뭐. 청와대 설치령 비서실 직제를 보면은 딱 6줄밖에 없어. 내가 장관급 경제수석을 했는데 내 이름도 안 나와. 경제수석이라는 용어 자체도 없어. 오로지 비서실장이 경제 비서실을 통할한다. 이만 보면 밖에 없어. 원래 비서라는 거는 주인이 책임지는 거지 비서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비서는 오로지 주인에 대해서만 책임지지. 근데 실제로는 지금 청와대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외교부 장관이 글쎄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과장인가 뭐 사무관인가 국장국장 되나 뭐 아무것도 못하지. 통일정치가 통일부 장관이 뭐래 아무것도 못하지. 검찰 지휘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고 있나? 청민정 수석이 다 하고 앉아있지. 어느 책임일치를 이야기한다면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 알잖아. 내가 경제수석을 한 사람인데 말이야. 나는 그렇게 안 했어. 그런데 누가 누구를 보고 넌 잘못 이야기하냐 말이야. 넌 하잖아. 이야기 안 해라. 넌 하잖아. 너나 잘하란 말이야. 청와대는 똑똑히 법,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는 제도를 만들어라 얘기야. 대통령 책임제 관해서 대통령 오피스 오브 프레지던트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돼. 미국은 오피스 오브 프레지던트. 그래서 예산 무슨 USTR 무슨 경제자문회의 뭐 이런 것들이 다 UST 오피스 오브 프레지던트의 한 조직으로 돼가지고 법상 책임과 권한이 명시되어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비서실이야. 비서는 오로지 자기를 쓰는 사람. 그러니까 청와대 모든 수석 비서실장이야 모든 비서관 있는 거 오로지 대통령에만 책임을 지는 사람. 국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어. 국민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놓고 무슨 말이야 재벌을 보고 말이야 기업 보고 세상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니야? 성경 말씀 지인 눈에 있는 들보를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있단 말이야. 이 짓거리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결의되지. 비난받지. 신뢰를 못 받지. 나는 그게 안타까워 죽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발 말이야 너희가 좀 잘 내가 정부 있을 때 우리부터 좀 잘하자. 남 비난하기 전에 세상에 해가지고 남한테만 책임지고 나는 괜찮다는 사람 최선된 사람 본 적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가 잘못해서 내가 가난하게 산다. 부모가 잘못해서 내가 학교 좋은 학교 못 들어갔다. 그런 친구 치고 제대로된 친구 하나 있었는데 다 자기 책임 아니야. 그래서 우리 재벌 정책이라는 거를 지금 전통적 의미의 경쟁 정책, 컴피티션, 영어로 컴피티션 파리스는 하는 데가 공정거래위원회야. 근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거는 제껴놓고 재벌 정책 이거는 부업이야 부업. 그 공정위의 재벌 정책이 공정위의 본업이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공정위에다가 그 일이 맡겨진 거야. 그거는 떼내도 되는, 딴 데로 가도 되는 거예요. 나는 기획재정부에 가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야. 그 정책이. 근데 다만 기획재정부가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경쟁 정책을 하는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법과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법만 제대로 예를 들어서 재벌이 그렇게 못마땅하면 말이야. 재벌 회장을 갖다 청와대가 안 부르면 돼요. 삼성전자 사장하라. LG 무슨 반도체 LG 디스플레이 사장하라. CEO 법률직. 근데 꼭 청와대는 회장 와라 이제 회장 와라. 밤낮 재벌에
권한과 책임이 일치 안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소관 부를 때는 꼭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자는 회장만 알아야 된다. 자기 모습.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내가 보기에 현행법 가지고 지금 생기고 있는 문제는 80%는 다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써서 그렇지. 할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할 수 있어. 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법 만들면 또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고 변호사를 좋은 일만 시키고 높임만 돈벌이 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얘기. 옛날. 그래서 정말 시장을 믿고 그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니 하는 힘이 만들어주는 최고의 메커니즘이 마켓 시스템. 마켓 시스템. 기가 막힌 시스템이에요. 마켓 시스템에서 문제가 되면은 크지 모든 나는 우리가 생각해서 모든 문제 겨우 80% 마켓에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가 쓴 책에 길을 두고 왜 길이 아닌 데로 가나 책을 내가 썼거든. 그 길이 마켓이란 말이야. 거기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걔들의 길은 옆에 놔두고 사마천에 그랬죠. 이 어찌 도에 적합한 것이 아닌가. 그게 도라고 해요. 바른 길이란 말이에요. 애들이 다 돼요. 안 되는 거 한 20%. 요것만 정부가 들어가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되고. 저만 내면 몇 도 할 수 없어. 그냥 내버려두면 긁어부수고 만드는 것보다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후배들 좀 하는 친구들한테 확신이 없으면 그냥 너 괜히 그것을 부수는 것이 많고 그냥 노력은 이동은 해. 근데 뭘 하겠다고 물건 받으니까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일을 예, 큰 박수. 사실 경제정책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오늘 그 어려운 경제정책에 대해서 정말 간단한 원리에 입각을 해서 정말 쉽게 풀어주신 것 같아요. 저희 오늘 귀하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10시까지 이렇게 강연을 해주셨는데 이게 10시 10분까지 강연을 해주셨는데 그 회장님 항상 건강하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그 격려의 박수.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돼. 내가 건강해봤자 얼마나 더 잘해.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돼. 예. 그리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정말 공부해야 돼. 근데 사회 나와서 보면 말이야. 제일 쉬운 게 뭔지 알아? 공부야. 좋은 학교 들어갔다 무슨 학교에서 성적 좋았다 잘한 하나도 없어. 스스로 문제를 베리파이하고 그걸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그게 이 사회에서 성공을 하는 거지. 좋은 학교 나왔다 무슨 그때 내가 1등 했다. 1등은 아무 소리 없어. 내가 세상에 살아보니까 야 참 제일 쉽게 공부인데 말이야. 그동안 모든 1등을 못 해봤다. 제일 쉽게 공부한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가 제일 좋고 쉴 때라는 걸 아시잖아요. 사회 나오면 그보다 엄청난 어려움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 공부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감사합니다.